간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이 종목 안 볼 수가 없죠. 테슬라입니다. 금리 좀 내려주세요. 머스크 CEO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한 얘기들 중에 고금리, 거시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업계 전반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테슬라를 믿는다라고 얘기 덧붙이기도 했지만 뭐 주가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어제도 사실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저희가 그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얘기할 때 시간에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고 월가에서 시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직후에 이제 소위 어닝콜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다양한 말을 쏟아냈죠.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흘러내렸는데요. 회사 자체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주변의 환경에서 오늘 전체적인 시황의 가치 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의 상승세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오늘 그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이 4.96, 뭐 4.98 정도까지 갔었고 실제 물론 잠깐 갔었지만 최고치는 4.996, 4.998까지 갔기 네. 때문에 5%대에 진입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뉴스냐 보면 우리 시장 어저께 우리나라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코스닥 많이 떨어졌고 미국 시장에서도 좀 성장주 위주로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어느 정도 문제고 시장에 어느 정도 그 크게 영향을 미쳤냐면 저는 그 약간 다른 얘기 말씀드리면 주시장에서의 급락과 급등 그리고 너무 심하게 올랐다, 너무 심하게 떨어졌다는 거를 전 지상파 뉴스를 봅니다. 어저께 그 우리나라 지상파 뉴스에 한 군데 제가 어느 채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시작할 때가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주시장에 폭락한 거 갖고 시작하거든요. 그 정도요? 네, 어저께요. 그 시장 그만큼 시장에 뭔가 좀 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도 있겠고요. 지나고 보면 이것도 좀 반등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항상 하도 오랫동안 제가 이걸 봐왔기 때문에. 네. 근데 모든 것의 출발은 어저께 우리나라 지상파 뉴스. 지상파 뉴스란 게 이게 저희 같이 주식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딱 보면 결국 미국 국채 금리를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그 제롬 파월 의장이 뉴욕에서 있었던 이코노믹 클럽에서 이제 연설하고 뭐 이런 걸 했었고 많이 뉴스 이미 다 설명 들으셨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좀 지금 더 신중하게 금리를 이제 만지겠다 얘기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해석은 이제 11월에 금리 인상 없다. 얘기를 기대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쵸.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예. 그럼 실제로 페드워치 툴에 보면 지금 오늘 90%는 넘습니다. 이거는. 거의 100%예요. 네, 거의 100%예요. 금리 고정금리인데요. 그럼 도대체 한 달도 안 된던 전에 했던 그 FOMC에서 열었을 때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랑 궤가 상당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나고 나면 연초에도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그대로 갔습니다, 지금요. 그것은 그만큼 너무 무리해서 큰 기대를 해쓰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고 금리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는 것도 한켠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채권 ETF를 많이 하시면 그건 진짜 삼가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그것도 3배짜리 레버리지 하는 건 진짜 아주 위험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는 사람들은 금리가 안 올리겠다 얘기하지만 약간 굉장히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은 무슨 거에 주목하냐면 지금 여전히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너 차례 정도 데이터가 조금 물가 내려오는 것 같지만 이거 아직 그 갖고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한쪽으로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희망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금리 곧 내리는데 안 올린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주시장에서는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금리에 올라왔을 때 제일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이머징 마켓의 꿈과 희망의 성장주입니다. 그렇죠. 그건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 제일 반대쪽에 있는 건데 거기에 가장 반대쪽이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 주식이 여러분 투자하신 간에 지금 당장 돈이 많이 있고 여유가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완벽한 어떤 점유를 갖고 있지 않은 꿈과 희망이 있는 것들은 약간 머리 아플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어저께 얘기한 거에 핵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여러 가지 경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전쟁도 하고 이러냐 유가도 올라가지만 결국 거기도 금리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수많은 얘기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은 저보다 훨씬 많이 심취해서 보시는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많은 분들이 뜬금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정말
수억만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그렇죠. 예. 사람들인데 지금 쉽게 해서 미국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 그래서 보면 중간에 그 연봉으로 보면 수입이 한 7만 원에서 8, 9만 달러 정도 작아요. 그게 미국의 이제 중산층의 일반적인 얘기죠. 물론 뭐 20만 달러, 30만 달러 받는 그런 보통 그것도 출발하는 금융계통도 있고 실리콘밸리도 있지만 보통 7에서 9만 달러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 시청자들 많이 번다 어떻다 하지만 세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평생 모기지하면서 집값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에 500달러, 1000달러 쉽게 내고 있고 지금 보시면 미국에요. 자동차의 평균 월 할부금이 100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1000달러가 넘어갔냐면 자동차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 금리가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렇죠. 1% 시대에 300달러 내돈, 400달러 내돈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5달러, 5% 이상 되니까 1000달러 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 얘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20에서 3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은 7만 달러, 8만 달러의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맞는 얘기네요. 예.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장에서 자동차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동차도 지금 쉽게 살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자동차를 더 싸게 만들고 싶죠. 그렇지만 금리 상황 때문에 그게 어려워지고 있고 멕시코도 빨리 만들고 싶은데 멕시코도 금리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자기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 그리고 소비자는 소비 입장에서 이 고금리 시대에 새로운 차를 사기가 이렇게 버거워지는 그런 금리 환경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2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 그 얘기는 정확하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금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가격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오늘 9% 떨어지는 데 안타깝죠. 테슬라가 어저께 목표치를 못 맞추는 그런 실적 발표한 것도 안타깝죠. 예. 전반적인 모든 미국 주식은 통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예상치 대비 뭐가 있는데 잠시 후에 표 보여드리겠지만 맞춘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미스를 했습니다. 딱 한 항목 빼놓고 전부 다 미스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테슬라 자동차가 저럴 텐데 다른 자동차가 어떻겠냐는 거죠. 그럼 테슬라 바깥에 있는 다른 자동차는 진짜 쉽지 않다는 것을 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나라 유튜브 중에 하나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모 자동차 회사에 어떤 특가 있는데 자동차 가격을 엄청 할인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왜 이렇게 할인하겠냐는 거죠. 해야 되니까? 안 팔리고 있다는 예. 거예요. 안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금리에 올라가는 것 상황에서 약간은 더 민감하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꿈과 희망 어느 나라 주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뭐 꿈과 희망만 넘쳐나는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물 탄다면 되겠죠. 그렇지만 미국과 제가 한국 뭐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고 미국 주식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신규 상장은 쉬워요. 우리나라보다 분명히. 네. 신규 상장한 주식의 40%가 7년 이내에 상장 폐지입니다. 그게 미국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너무 꿈과 희망에 심취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먼저 좀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예. 테슬라 이제 약간 위안의 말씀도 잠깐 드리면 오늘 네. 이제 9%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9.3%가 떨어졌는데 엄청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이게 큰일 날 것 같다. 하지만 테슬라의 또 속성입니다. 테슬라의 속성. 올해 들어서도 이게 최고로 많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기억을 못할 뿐이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 전체 여태까지 테슬라 상장 이후에 보면 오늘 31번째입니다. 20% 떨어진 날도 있네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 테슬라가 이익을 내기 시작한 거는 불과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꿈과 희망이 넘쳐났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 안 나가고 항상 어려운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오늘 또 일론 머스크가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PTSD라는 거 용어 예. 아시는 분 계시죠?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요즘 많이 씁니까? 예,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도요? 예. 예전에 전쟁 갔다 와서 옛날 기억으로 인해서 뭐 외상 뭐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잖아요. 예.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보다 아시는 분 많이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자기가 오늘 너무 이렇게 그 무서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죄송하지만 자기는 PTSD 증후를 2번 정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009년 때 있었고요.
2009년 때 그 리만 사태 때이고 나서 진짜 어렸을 때 있었고 또 2017년에서 2019년에 PTSD 같은 것들을 겪었대요? 겪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자기의 개인적인 면도 있겠지만 예. 회사 상황이 진짜 어려웠다는 겁니다. 2017년, 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고 그 당시에 미국 주식 안 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모건 스탠리가 이거 지금 회사 망할 수 있다. 할 거고 목표 주가 $3 이렇게 확 내렸을 때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2000 팬데믹 이후에 주가 막 올라가서 S&P 500에 편입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 팀 쿡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 그랬죠. 팀 쿡한테 우리 회사를 사주든지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답장조차 못 받았다고. 차였죠. 네, 답장조차 못 받았거든요. 그때만큼 지금 자기가 세상이 어렵다 그런 걸 경고를 했고 자기는 그래서 오늘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자기는 진짜 걱정된다.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오늘 주가에서 더 많이 떨어졌는데 그 테슬라를 걱정하시려고 그러면 그 외 수많은 자동차를 걱정하는 게 더 많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간밤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차가워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했다면 금리를 과소평가했다면 지금부터는 결국엔 테슬라도 자동차를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에 대한 민감도를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핫스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에보트랩인데요. 당뇨병 치료제 열풍이 과했을까요? 혈당 모니터링 시스템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요거 하기 전에 이제 테슬라가 약간 나오기 때문에 또 하나 해축이 오늘 그 넷플릭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넷플릭스 같이 보고 잠깐만 갈까요? 먼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테슬라의 경고성 얘기했겠고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가장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차이는 순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프리 캐시플로우가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좀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외국인이 매매를 많이 하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현대차도 내 순현금 흐름을 그렇죠. 보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보실 필요는 실제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림 보여드리면 넷플릭스가 그 테슬라가요. 어저께 75%가 순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반면에 이건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정확하게 300%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의 차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주식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단지 다양하게 분산 투자로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이제 에볼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에볼랩은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에브비, 에버레텍에서 제약 및 의료기기였는데 그 두 개에서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의료기기 쪽을 얘기하겠고요. 또 하나 이것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다양한 그 인쇼란 프로틴이라든가 이런 음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조제 많이 드시는데요. 요즘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음료. 인쇼가 네. 대표적인 미국에서의 어떤 프로틴 그런 거로 그 처방 필요 없지만 수술 이후에도 먹고 그런 거 많이 드시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런 제품이 이제 많이 나오겠지만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런 제품이 없었기 별로 때문에 없었죠. 다 수입품에서 이거 다 드신 분 많아요. 요즘 어르신들 많거든요. 근데 이들이 여태까지 주가가 약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당뇨건, 에볼랩, 그리고 다비타, 덱스컴 다 마찬가지. 그 지방 감소에 대한 약을 그 주사를 맞고 그러면 그렇게 수요가 적을 거라고 해서 다 좀 떨어진 거 아닙니까? 필요가 그래서 없어질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죽은 주식이다 얘기해서 제가 약간 미국에서 요즘 이거 핫한 주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실적으로 어저께 발표했는데 그런 얘기 필요 없다. 이것 다 망하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하면서 시장은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처방전이나 의료보험에서 지금 나온 걸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 거의 문제가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아까 인쇼라는 그 브랜드를 보여드렸는데 어찌됐건 그런 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을 먹다 보면 프로틴이 같이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단백질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럼 안 되는데. 오히려 그거 전용 그 음료도 또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쇼처럼. 네, 그래서 예. 인쇼 제품인데 자기랑 만드는 겁니다. 이거. 예. 근데 그거 약을 주사를 맞고 프로틴이 같이 빠진 사람들을 위한 그런 또 음료도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비타라든가 덱스컴도 다 같은 의로 빠졌던 건데 예. 그런 것들이 오늘 좀 같이 반등을 이틀째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투이티브 서지컬까지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이건 이제 이 오늘 기업도 사실, 예.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요. 이건 생각보다 나는데 매출이 부족했습니다. 매출이 부족했고 이 매출 증가율이 최근 3년
그리고 작년에 그 증가율보다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이것도 역시 금리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고 여기도 역시 지방 흡입술에 일정 영향이 있는 건데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오늘은 일단은 성장세가 상당히 꺾였다. 성장세가 최근 3년 경쟁, 5년 성장률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은 신규 공급 물량은 작년 동기에 300대, 이번에 312대로 늘었지만 전분기 대비보다는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 또 제법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최근에서 한 8%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메디컬 디바이스가 워낙 많이 같이 떨어져 있고 이게 모두 다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체지방 감소, 지방 감소 그것 때문에 다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나고 나면 다 워낙 마켓쉐어를 갖고 있고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 때문에 너무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정말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게요. 최근에 사실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정말로 뭐 비만을 우리가 정복을 했나 싶을 정도의 주식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는데 실제 실적을 열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었네요. 아직까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